서기 79년 부비오 화산 폭발로 파괴된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로 묻힌 인접 도시 헤르쿨라니움은 덜 알려져 있죠. 인공지능 AI이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로마 두루마리를 해독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1000년 동안 화산암 아래 묻혀있던 이 도서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함부로 만지면 파괴될 정도였던 두루마리들이었죠. 3세기 동안 모든 학자와 도구,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던 두루마리들. 마침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밀봉되어 탄화된 로마 두루마리의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글자를 꺼낸 것입니다. 진짜 글자, 고대의 글자. 로마 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쓰여진 글자들. 화산 폭발로 봉인되어 지금까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글자들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두루마리 안에서 발견한 것은 역사가들이 침묵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그랬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수비오 화산이 삼켜버린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일은 모든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를 죽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계속 밀려오면서 재가 겹겹이 쌓이고 그 재가 굳어져 결국 지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헤르쿨라니움 주민들은 도시 뒤편의 산이 자신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지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르쿨라니움은 폼페이와는 달랐습니다. 폼페이는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시끄럽고 붐비고 거래가 활발한 곳이었죠. 헤르쿨라니움은 가장 세련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엘리트들은 이곳에 와서 생각하고 책을 읽고 소유주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최고급 도서관을 소유했습니다. 그 소유주 중 한 명은 고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현재 에롤라노 마을 지하에 묻혀있는 광활한 해변 저택인 파피루스 빌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인 루키우스 칼페르니우스 피소 카이시누스의 소유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부뿐만 아니라 지식도 수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빌라는 1000개가 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철학 서적, 과학 논문,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름을 알고 있고 그들의 사상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저서가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폭발로 인한 열파는 섭씨 300도가 넘는 고온에 달하였습니다. 두루마리는 타지 않았습니다. 탄화되어 빽빽한 검은색 원통형으로 굳어졌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숯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밀도가 높고 깨지기 쉬우며 완전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온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여 년 후인 1750년대에 우물을 파던 인부들이 묻혀있던 빌라의 지붕을 뚫고 석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 움큼씩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초기 발굴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두루마리를 불 속에 던지거나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초기 복원 작업을 감독했던 카밀로 파데르니 추기경은 수백 개의 두루마리를 가치 없는 검은 원통으로 치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살아남은 두루마리들은 결국 박물관으로 옮겨져 이후 3세기 동안 읽히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를 손에 쥘 수는 있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펼치려고 하는 순간 두루마리는 먼지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는 이 침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 남자. 켄터키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 브렌트 실스는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정확하며 마치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듯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을 생각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는 2000년대 초 가상 언래핑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헤르쿨라니움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두루마리를 직접 펼치는 대신 고해상도 3D 스캐닝을 사용하여 내부 구조 전체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모든 층, 모든 주름까지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화면에서 층들을 분리하여 두루마리를 만지지 않고도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조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두루마리의 3D 모델은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심지어 인장까지 선명하게 보였으며 그의 연구팀은 탄화된 껍질 안에 촘촘하게 감겨있는 파피루스 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 서기관들은 탄화된 파피루스에 탄소 기반 잉크를 사용하여 글을 썼습니다. 탄소 위에 탄소, 검은색 위에 검은색. 스캔 결과에서 명암도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 분명히 존재했던 글자들이 주변 물질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실스는 이 문제가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말, 대비가 너무 미미해서 찾아낼 수 없다는 말, 현재나 미래의 어떤 기술로도 그런 잡음에서 신호를 추출할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획기적인 발전은 느린 제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공개 경쟁, 21세 학생,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부비우스 챌린지, 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축적되고 쌓인 결과를 되돌아보니 2023년 3월 브렌트 실스는 실리콘밸리 투자자인 넷 프리드먼, 데니엘 그로스와 함께 부비우스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누구든 봉인된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의 텍스트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개 경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라이트소스 시설에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2개의 완전한 두루마리에 대한 초고 해상도 CT 스캔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스캔은 복실당 7.91 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이는 파피루스 섬유 하나하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해상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모든 CT 스캔, 모든 처리 스크립트, 개발한 모든 모델까지. 어떠한 심사도 학력도 소속기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몇 주 만에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 세트에 몰려들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머신러닝 엔지니어, 고전학자, 컴퓨터 비전 연구원,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모두 동시에 작업하며 어떤 단일 기관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실시간으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들은 포럼에서 논쟁을 벌이고 GPU 클러스터에서 훈련 세션을 밤새도록 실행하고 결과를 게시하고 낯선 사람들의 비판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2일 루크 페러더라는 21세 컴퓨터 공학도 한 명이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약 4제곱센티미터 크기의 가상 파피루스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수처럼 검은 바탕에 희미한 회색으로 표현된 선명하고 읽기 쉬우며 틀림없는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봉인된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 안에 글을 읽어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 200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수백 개의 두루마리가 더 남아있고 이 기계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단어는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보라색이라고 써 있어요. 네, 고대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보라색 옷을 만들고 입는다는 것은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제임스 브루스는 파피루스 연구가로서 평생 파피루스에 쓰인 문서를 연구하며 살아왔기에 그의 경력 동안 수많은 고대 문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을 읽듯이 손상되고 빛바래고 단편적인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고 그는 그 일에 능숙했다. 하지만 페라토르의 AI 모델이 내놓여온 결과물 앞에 앉았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조용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이유 없이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기계가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서 추출해낸 내용이었다. 두루마리 pH, ERC, 발이, 사,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고 손상되지도 않았으며 물리적으로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던 그 안에는 브루스웰라스가 즉시 알아차린 그리스어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 단어는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다. 브루스는 그 단어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이정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완전히 미지의 문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단어는 푸레라스 푸레랏, 즉 보라색이었다. 브루스는 흥분을 간신히 억누르며 나중에 설명했다. 푸라라는 단어가 이제야 아주 명확해지네. 그게 바로 보라색을 뜻하는 단어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보라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엘리트층에서 사용되었던 특정 염료인 티리온 보라색은 무렉스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를 고려했는지 단일 그램을 얻기 위해 수천 마리의 달팽이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는 보라색으로 염색한 양모 1파운드가 금 3파운드에 해당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라색 옷을 입는 것을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루스 웰리스는 보라색 옷을 만들고 입는다는 것은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페라리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들이 보라색 옷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라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보는 모든 사람에게 황제의 권위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연구진이 새로 발견한 텍스트를 이전에 공개된 모든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와 대조해본 결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 소장품 중 알려진 어떤 문서에도 이 구절이 없었기에 연구진은 기존에 알려진 작품의 새로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접해본 적 없는 미지의 것을 읽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로마 두루마리를 해독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했던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글자가 보라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즉시 설명할 수 없었다. 기계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말이다. 화산자의 분출, 부비용은 24시간 동안 연이어 엄청난 열과 화산재를 마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잉크를 어떻게 읽어낼까요? 해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서기관들이 파피루스에 잉크를 칠했을 때 잉크는 섬유 표면에 남아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미세한 표면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루마리가 탄화되면서 그 질감도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C, T 영상으로는
잉크가 칠해진 표면과 칠해지지 않은 표면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탄소처럼 보였고 둘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팀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잉크와 주변 파피루스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잉크가 묻은 부분에는 뚜렷한 균열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맨 파피루스와 미묘하게 다른 미세하고 불규칙한 균열선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고 수년간 이 스캔 이미지를 관찰해온 연구원들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에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루크페러더는 일반 소비자용지 PU를 사용하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는 두루마리의 곡선형 겹겹이 쌓인 내부 표면에서 갈라지는 패턴을 감지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신경망을 개발했습니다. 유세프 네이터와 줄리안 슐리거는 이후 몇 주 동안 서로의 공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코드를 공유하고 방법론에 대해 논쟁하며 어떤 학술적 검토 과정보다 빠르게 반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파라더는 자신의 모델이 읽을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기 시작했을 때의 순간에 대해 정말 흥분됐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된 획기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개별 글자가 아니라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가상의 표면에 걸쳐 펼쳐진 그리스어 문자의 연속적인 열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산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아무도 손댄 적이 없었다. 그런데 AI가 벽을 그냥 통과해버린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수백 개의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초기 보물 사냥꾼들은 나폴리 박물관에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조각상과 보물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중한 보물들은 전혀 값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규모의 심각성을 생각해보세요. 부비우스 화산 해독 과제에는 완전한 두루마리 2점이 제공되었습니다. 우승팀은 약 2000개의 그리스 문자, 즉 약 15열 분량의 텍스트를 해독했는데 이는 두루마리 한 점의 전체 내용 중 약 5%에 해당합니다. 수백 점의 두루마리 중 단 한 점의 5%에 불과한 양입니다.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는 최소 280점의 두루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두루마리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파피라의 빌라는 전체 규모 중 극히 일부만 발굴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실시된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조사 결과 화산재 아래 18m 깊이에 묻혀있는 추가 방들, 어쩌면 전체 상층부가 아직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학계의 주요 이론은 빌라의 주요 도서관이 아직 그 지하의 온전한 상태로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에는 라틴어 서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에피쿠로스 철학 관련 그리스어 서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의 책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세계는 엄청난 양의 문학, 철학, 과학 서적을 배출해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저작은 시간의 흐름, 화재, 고의적인 파괴, 그리고 16세기에 걸친 단순한 방치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백 편의 저서를 남겼지만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30편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는 300편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우리는 편지 3통과 몇몇 단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상 학파 전체가 메아리, 간접적인 요약, 그리고 그들과 의견이 달랐던 작가들이 인용한 구절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라진 저작들은 단순한 각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 사상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근본적인 공백을 남겼습니다. 로마 정치, 그리스 과학, 초기 기독교 신학, 그리고 서양 철학의 기초를 형성한 논쟁들이 우리에게는 그림자처럼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8m 두께의 화산암 아래 어딘가에 원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브루스 앨런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더 많은 조각을 주시겠습니까? 더 많은 문장, 더 많은 문장, 더 많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는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들을 잠 못 이루게 할 부분입니다. 20년간의 잘못된 해석. 제 뒤에 보이는 것은 닫힌 헤르쿨라니움 두루마리 안에서 발견된 최초의 텍스트입니다. 이 글이 공개된 것은 2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브렌트 실스가 해독된 텍스트를 처음 보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한 방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지가 로드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춥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의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완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그는 환호하지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응시할 뿐입니다.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시도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잉크의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술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두루마리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아무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기관도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착륙하지 못할 달 탐사 프로젝트라고 들어왔던 저에게 그 11개의 단어는 어떤 요약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20년에 걸쳐 결과를 축적하고 분석해보니 브루스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비우스 챌린지는 단순히 해독된 구절 하나를 넘어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방법론, 재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파이프라인, 고해상 도시, T스캔, AI 기반 잡음 감지, 가상 해독, 그리고 인간 고전 학자들의 검증까지 모두 입증했습니다. AI는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냈고 브루스와 그의 동료들은 AI가 찾아낸 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파이프라인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문서화되고 출판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단어를 보면 그 답은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보라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불쌍한 프루스, 그 단어, 보라색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번역팀은 아직 전체 텍스트의 저자나 주제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맥락은 학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할 만큼 흥미롭습니다. 헤르쿨라니움 소장품은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에피쿠로스 철학자이자 이 빌라의 부유한 주인의 지식인 거장이었던 필라데무스의 철학적 취향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에 공개되어 부분적으로 읽힌 두루마리들은 거의 전적으로 에피쿠로스 철학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쾌락의 본질, 좋은 삶, 야망보다 소박함을 추구하는 철학적 주장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사치, 지위, 그리고 로마 문화에서 자주색이 상징하는 과시적 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자신은 사치스러운 과시에서 얻는 쾌락은 그것을 추구하고 지키는 데 따르는 불안감에 비하면 결코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긴장감을 중심으로 철학적 논증을 구축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문헌집에서 발췌한 로마의 최고 지위 상징인 자주색에 대한 한 두루마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권 권력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 욕망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으며 외양과 실체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논증일 수도 있고 옷이 법적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어떤 것, 우리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잊힌 사상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모호함, 즉 발견이 보류된 그 특유의 특성이 바로 이 순간을 최근 고전학계에서 그 어느 때와도 다른 특별한 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될 뿐이다. 비주비우스 해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두루마리 해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적어도 하나의 두루마리 전문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것입니다. 파라더, 네이터, 쉴리거를 비롯한 초기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수십 명은 모델을 개선하고 자신들의 기법을 추가 두루마리 조각에 적용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학습을 통해 점점 더 나아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품 전체에 대한 접근, 추가 고해상도, T스캔 자금 지원, 알려진 모든 두루마리를 체계적으로 해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콜라노의 지하에는 파피리 가문의 빌라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기 79년 이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18m 두께의 화산재 아래 묻힌 방들. 그 방들의 비밀을 밝혀낼 기계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방법론은 이미 검증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은 이미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렌트 실스는 20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루크페러더는 모든 전문가가 볼 수 없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기계를 훈련시켰습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200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단어를 응시하다가 그 의미를 알아냈습니다. 인공지능이 2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로마 두루마리를 해독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단어는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롤라노 지하 어딘가에 묻힌 방들에는 수백 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